일본으로의 한인 이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 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1동포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일본의 패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제 동원됐고 또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은 귀환을 하고자 했습니다. 모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귀환은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불안한 법적주의 속에 제1동포들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과는 국교가 1965년에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1965년까지 20여 년간 일본 내에 남아있는 한인들, 그들은 여러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해방이 되면서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에 이미 일본 사회에 이민한 한인은 80만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제징용자들도 세계적으로 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고, 일본 내에서는 1944년에 조선인 인구, 한인 인구가 193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주자가 100만 명이 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인 해방 후 2년 후인 1947년에 53만 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140만 명이 귀환한 것입니다. 이 귀환자들 중에는 강제노동을 온 사람들이 주로이겠습니다만은 일본으로 이민 왔던 분들 중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80만 명에 이르렀던 일본 내 한인 숫자가 53만 명으로 준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환이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당 현금 소지를 1,000엔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일본으로 이주해서 가족과 같이 주거지를 이루고 직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은 일본 내 재산을 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이주 역사가 길고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대한 것은 권리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귀환자뿐만 아니라 잔류한 사람들은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단체를 결성해서 귀환하는 사람들도 돕고 잔류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망했습니다마는 바로 9월에 제1본 조선인연맹 조련이 설립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련 설립은 국제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식민지 조선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38도선을 근거로 해서 분단이 됐고 거기에 미국과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내의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의 조국이 아니라 분단된 조국,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분단된 것에 따른 분열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민들에게 바로 독립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것에 대해서 한반도 내에서도 찬탁과 반탁,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로 나눠졌습니다만은 일본 내에서도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대립 속에서 북쪽에서는 신탁 통치를 찬성을 하게 되고 남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46년 2월에는 민단이 설립하게 됩니다. 결국 45년에 설립한 조련은 좀 더 북한 쪽으로, 46년에 설립한 민단은 좀 더 남한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제일동포 사회가 분열이 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이 분열은 한국전쟁으로 더욱 격화가 되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남한과 그리고 유엔을 비롯해서 중국군까지 국제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 한인들을 남북으로 나누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일본 내 한인들은 법적주의마저 위협을 받았습니다. 모국이 군정으로 그리고 정부가 수립됐지만 전쟁 상태이다 보니까 제일동포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동포들의 국적은 일본인가, 한국인가, 북한인가, 그리고 잔류하기로 한 사람들은 거주권,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초기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정은 이것을 자체적으로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정치적인 변화, 즉 미군정, 미국, 일본, 한국,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일본 내 한인들의 법적 위상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식민시대 때 일본 내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는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식민지 일본은 일본 지역은 내지로, 그리고 식민지인 조선은 조선으로, 그리고 대만으로 이렇게 구분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민, 일본의 국민이지만 제한적인 신민이다. 이렇게 규정했고 1923년에 조선 호정령을 만들어서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호적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적입니다. 조선 호적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일본 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까지 이주했던 조선인들,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 조선적으로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이들은 어느 국적에 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군정이 자유선택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이 가능해진 것이죠. 일본 국적과 함께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적 취득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미군정의 이 조치는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게 됩니다. 일본은 1947년 조선인이라고 표기하고 외국인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외국인이 또 된 것입니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고 10월에는 북한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10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민단에서 강연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재외 국민이 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의 한인들의 국적 문제는 이러한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것은 일본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952년에 열린 강화회의, 여기서는 전후 일본의 처리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국경선도 이때에 결정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냉전으로 이미 소련과 중국 그리고 미국은 대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은 1950년에서 53년까지 이루어지게 됐고 여기에 미국이 영국 등과 참전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일본을 후방기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급격하게 미국 권역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열렸고 중국과 러시아는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식민지였던 한국 역시 참여를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 영국,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인해서 일본 내 한인들은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게 되고 일본은 외국인 등록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거주권은 있습니다마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이 수교하기 전까지 20년간 제1동포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채 이루어지게 됩니다. 1965년 한일 협정에 의해서 한일 국교 정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동포의 법적 지위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책임에 의한 청구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국적, 거주권, 재산 반출권, 송금권 이런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협정 영주권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됐는데 영주, 하되 특별한 자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협정 영주권은 민단의 재외국민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 영주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자격으로 영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한인의 법적 지위인 대우협정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제 퇴거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교육, 생활보호, 건강보험 등에서는 일본인들과 동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물론 실제 적용에서는 차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이라든지 송금 이런 것은 전액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협정 영주권은 나중에 특별 영주권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한국과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북한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총련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단의 협정 영주권을 신청을 안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해방 이후 신탁 반탁운동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는 민단과 총련의 대립은 이 협정 영주권 문제로 더욱 격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반대로서 북한으로 제1동포들을 이주시키는 북송사업이 추진됐습니다. 1962년까지 3년간 7만 5천 명이 북한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것은 제1동포들의 고향과는 상관없습니다. 45년도 모국으로 이주했던, 남한으로 이주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는 북한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1984년까지 9만 3천 명에 이르는 제1동포들이 북한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1동포들의 국적은 복잡해졌습니다. 즉 올드커머와 뉴커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뉴커머들은 한국 국적자겠죠. 근데 이 올드커머들 중에서 구정주자들 중에서
한일수교와 청구권협정으로 한국적 취득을 한 사람들은 재국민 등록을 했고,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에 의해서 단순하게 조선이라고 기재된 사람들은 조선적, 그러니까 1923년 조선호정령이 연결된 조선적이라고 하는 어정쩡한 형태의 사실상의 무국적인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또 일부는 일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제1동포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국제정치 변화에 따라서 이 잔류자 중심으로 구정주자들이 민당과 총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립이 되면서 특히 법적지위가 여러 가지로 위협받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1동포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국제정치에 의해서,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국익에 의해서 제1동포들의 법적 지위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